지금 이제 수업 진행하는 게 복습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이런 방식은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복습은 이제 책하고 아니면 영상을 이제 보시는 걸로 해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금요일 거하고 오늘 거하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제 렌더링 걸고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제가 이제 링크를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1회차하고 2회차 두 개의 강의를 다 같이 들을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들으셔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린닷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린닷이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요 화면이잖아요. 요 화면이 기본 네네. 화면입니다. 요 화면이 기본 화면이고 우리가 이제 이 화면에서도 이렇게 위로 올려보고 뭐 이렇게 밑에 있는 내용까지도 본 적이 보셨다는 분들이 열에 한 세네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음. 올려보면은 이렇게 네.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쇼핑 라이브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TV 보면 나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기예보 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 화면에 떠 있는 이 상태까지만 보고 여기서 그냥 옆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음. 이렇게 올려보면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음. 거. 그래서 네.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 그린닷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요 가운데 깜빡깜빡했던 걸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네. 메뉴가 8가지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게 아마 여기 렌즈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렌즈가 있고 QR 바코드가 있고 쇼핑 렌즈가 있는데 QR 바코드는 QR 코드와 바코드를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거를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뭐 카카오 프로필에 대한 QR 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QR 코드들이 있는데 그런 QR 코드를 내가 이제 이걸로 찍으면 바로 화면에 렌즈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바로 QR 코드 화면 이 메뉴로 오고 그 나머지 렌즈도 여기 같이 다 있는데 음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눌렀을 때 쇼핑 렌즈 바로 여기 화면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렌즈는 바로 스마트 렌즈로 바로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쇼핑 렌즈 같은 경우도 어떤 제품을 인식을 할 경우에 제품을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을 찾아주는 이게 무슨 제품인지 어떤 제품인지를 내가 알아서 이제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잠깐 찾아보면 이렇게 찍어보면 얘가 이제 제품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쇼핑 렌즈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가격을 구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쇼핑 렌즈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렌즈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고요. 스마트 렌즈도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제품이 뭔지 어, 검색을 해줘요. 이렇게 유사 이미지를 찾아줍니다. 유사 이미지를. 아까 쇼핑은 바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쇼핑몰 링크를 바로 보여주는데 이 스마트 렌즈는 이 제품 사진과 이 이미지로 가지고 유사한 제품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 이제 스마트 렌즈하고 쇼핑 렌즈하고 조금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 맥락이 쇼핑몰을 바로 연결을 해주냐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로 찾아주기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로 가게 되면 이거 렌즈가 스마트 렌즈였죠. 그 다음에 문자 인식을 또 가능해요. 문자 인식. 그러면 제품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해놓으면 찍게 되면 얘가 제 문자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번역도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번역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 관련된 내용들을 또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전체 선택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금 여기
책을 읽은 거예요. 책에 있는 글자를 이미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글자로 다 텍스트로 가져오게 된 거죠. 이런 기능이 이제 문자 인식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번역을 한다 그러면 외국어라면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겠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스피커가 있었잖아요. 스피커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읽어줘요. 책을 읽어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읽어주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어르신들 책을 읽어줄 때 내가 이렇게 책을 찍어서 이렇게 문자 인식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읽어주기도 AI가 아나운서가 AI 목소리로 책을 읽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책을 또 읽어줄 수, 뭐 조금 불편하긴 해도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렌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렌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는 와인 라벨을 찍어서 와인이 뭔지 내가 선물을 와인을 받았는데 그 와인병을 찍어서 그 와인의 가격, 와인의 원산지 뭐 이런 것들 와인 정보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별도 이 카메라 인식 기능으로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미지 찍어놓은 이미지로도 불러와서 그 이미지에 있는 와인병을 검색을 해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쇼핑 렌즈도 마찬가지에 내가 미리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불러와서 얘가 그걸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면 쇼핑 렌즈에서도 이 제품을 검색을 해서 이 이미지를 찾아서 얘가 쇼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게 똑같은 제품들 찾아주잖아요. 이게 이미지로 가지고 와도 가능하다. 옆에 이미지 라인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제품을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좀 검색해보기 그래서 어떤 마트 같은 데나 아니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살짝 찍어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아 이게 비싼 제품인지 아니면 뭐 저렴한 제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진짜인지 이런 거를 내가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도 가능한 QR코드로 결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식당에서는 결제까지도 주문과 결제가 QR코드 이 렌즈로 촬영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그린닷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린닷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 그린닷의 이 세 개의 렌즈를 알려드렸고요. 음성으로 하게 되면 음성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음성 입력을 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찾는다든지 할 때 질문을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조금만 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검색을 하는 건데 제가 길게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만약에 KBS TV 보여줘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KBS TV를 찾아주겠죠. 뭐 이런 그럼 춘분이라고 얘기하면 춘분에 관련된 얘기를 24절기 예, 결과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이크를 누르고 여주 폼 박물관을 가는 길을 알려줘. 현재 위치에서 여주시립본박물관까지 자동차 추천 경로로 23.1km 약 32분이 예상됩니다. 예, 이렇게 이거는 경춘대로 이제 중부대로 대중교통이고 영맥로를 거치는 경로입니다. 자, 대중교통, 일단 자동차, 도보, 자전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은 대중교통에서 내가 하나씩 눌러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으로 내가 어떤 검색,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성으로 가능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 돋보기 검색은 내가 일일이 터치해서 크리스피나 도넛이 뭔지 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은 이제 돋보기로 내가 터치해서 입력해서 찾아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주변이 있는데 이 내 주변은 위치 기반을 가지고 위치 기반이 내 스마트폰에서 켜져 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스마트 어라운드라 해가지고 뭐 맛집을 플레이스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나우 현재 오픈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맛집을 선택해서 그 관련된 맛집을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카페나 디저트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술집이나 바를 또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쇼핑을 한다면 쇼핑과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또 이어주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매장들을 찾아주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볼 만한 곳 해가지고 관광지라든지 어떤 역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어주고 있습니다. 찾아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강좌와 문화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전시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내용들을 스마트 렌즈인 그린닷인 이 그린닷을 통해서 이 내 주변으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근데 내 주변만 찾아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다른 지역 검색이라고 있는데 다른 지역 검색을 눌러서 내가 가고자 하는 동 이름을 안다면 그 동에 만약에 지금 매화꽃이 한짝 피어 있는 광양시를 중마동을 클릭을 하게 되면 중마동에 관련된 그 주변에 뭐 맛집도 찾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볼 만한 곳을 찾아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 그린닷이에요. 그래서 이 그린닷으로 다양하게 내가 찾아볼 수 있게끔 어, 지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뭐 지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모임을 가졌을 때도 그 모임에서 내가 지금 이 그치 우리 맛집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맛집을 검색을 해서 이 그린닷을 딱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검색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위치 기반으로 바로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보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린닷 중에 이 내 주변입니다. 내 주변. 자, 그리고 그린닷의 또 재밌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갔든지 어디 다른 지역을 갔는데 아니면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은데 가수도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노래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네이버 그린닷에서 이 음악을 딱 클릭해 놓고 얘가 음악을 듣게끔 해주시면 바로 그 음악이 무슨 노래인지 찾아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제가 노래 하나를 틀어볼 테니까 그 노래를 이제 얘가 찾는지 안 찾는지 한번 해볼게요. 나간다고 그대여 자, 자, 이 노래는 원래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는 미스터 트롯 1에 있던 이찬원의 곡이에요. 원래는 이찬원의 곡인데 지금 목소리는 이번에 미스터 트롯 2에서 우승을 한 안성훈의 목소리로 시절 인원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이죠? 시절 인원인데 노래가 안성훈이에요. 바로 2월 23일 날 2월 24일 날 불렀던 안성훈의 노래로 딱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시절 인원이 이찬원 곡인데 이찬원으로 찾아주는 게 아니라 부른 그 목소리까지도 얘가 찾아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불렀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연관된 노래까지도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노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곡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면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어디 노래인지 노래 가사까지도 이게 노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그린닷의 이 음악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래 목소리 가수까지도 찾아서 이게 얘가 이제 검색을 해주는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런 노래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이제 맞춤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노래를 틀어주시고 우리 아버님 지금 흐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시라고 해서 틀어주는 거죠. 틀어주고 얘도 같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버님이 맞출 수 있는지 어머님이 맞출 수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린닷을 이용한 음악 게임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린닷의 음악 기능 상당히 아주 쏠쏠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도 다문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주변에 며느리로 들어와 있는 뭐 외국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또 외국인하고 또 뭐 사귈 수도 있는 거고, 이랬을 때 그 외국인들하고의 대화를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조금 너무 항상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뭔가 그 선입견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이 번역 어플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진짜 외국어를 배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파고 번역이 그런 내용인데, 음 번역할 내용을 내가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해서 말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천에서 여주까지 버스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국어로 얘기했지만 영어로 이렇게 발음이 돼서 질문이 던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 영어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영어로 상대방이 얘기를 한다면 영어로 바꿔놓고, 이 사용할 언어 영어로 바꿔놓고 받는 언어를 한국어로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또 영어로 얘기했을 때 나한테는 한국어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천에서 여주까지 버스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질문을 자,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Hello, I'm going from Icheon to Yeoju by bus.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렇게 발음을 해서 AI 보이스가 영어로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여기 보면 어, 영어 발음을 이렇게 또 해줘요. 영어 발음으로 한글로 영어 발음 이렇게 나와주기도 하고 편하게. 그 다음에 단어들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한영 사전으로도 이렇게 단어까지 나오는 게 이 파파고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여기 카메라. 요게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찍었던 것 중에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바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고요.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 화면을 그대로 그냥 바로 이미지상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고요. 이런 기능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 감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파파고에서 여기 언어 감지, 영어면 영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가 읽어줄 거고, 이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를 찍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바로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였다면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겠죠.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 영어일 경우에 영어로 바뀌겠지만 한국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파파고 번역으로도 충분히 내가 이 그린닷에서 파파고 번역으로 영어를, 아니면 사진 찍은 것서 번역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업 4차시인가 5차시에 이 번역 어플을 또 별도로 또 배우실 거예요. 번역 어플 별도로 또 알려드릴 때, 그때 이 파파고, 그때는 이제 이 앱을 가지고, 파파고 앱을 가지고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앱에서는 또 이거보다 더 기능이 다양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해서 번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만 알려드렸었는데, 나중에 번역 어플 수업을 할 때는 좀 더 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린닷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를 8가지 이 메뉴가 아주 재밌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돌 돌리면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 기능들이,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씩 돌리면 음악이면 여기 음악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렌즈를 갖다 놓으면 무엇이든지 검색을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QR코드는 QR코드 정보가 궁금하면 바로 스캔하라고 뜨고요. 요런 기능들이 이제 하나씩 돌리면 나옵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아이템 이름을 모를 때 쇼핑 렌즈를 찍으면 나오는 거고, 팝하고 번역은 외국어로 번역을 AI 번역기가 똑똑하게 번역을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검색, 편의점 검색하고 뭐 배달까지 편하게 검색하는 요 기능. 그다음에 내 주변 맛집부터 쇼핑 정보까지 쭉 둘러보는 이런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 음성은 음성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음악으로 충분히 찾는 이런 기능들이 돌리면서 이런 기능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닷에 대한 설명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아시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보드 지난주에 스마트보드와 오늘 그린다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많은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래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요겁니다. 자, 2주차 수업이 다이나믹하고 임팩트한 카드 뉴스 만들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카드뉴스 만들기인데 어떤 앱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냐면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라는 앱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감성공장이라는 앱을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캔바라는 디자인 편집 툴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저랑 같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미지의 텍스트 추가, 이미지에서 텍스트 추가, 요 첫 번째 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미지에서 텍스트 추가, 요거를 검색을 해볼게요. 이미지에서 텍스트 추가 딱 치면 요 앱이 나옵니다. 요거 약간 보라색 바탕에 T로 되어 있는 요 앱이 있는데 요 앱을 딱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일단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할게요. 선생님과 같이. 자,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 진행할게요. 설치. 자, 요렇게 이렇게 설치 됐습니다. 선생님 설치 되셨나요? 아직 돼요. 지금 설치되고 있어요. 아, 아직 하고 있죠? 좀 기다릴게요. 네네. 천천히 할게요. 네. 네네.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열기 들어가 볼게요. 열기. 네. 요게 이제 초기 화면이에요. 네네. 요거 일단 무료 버전이기도 한데 유료로도 쓸 음, 수 있지만 그렇게 유료로 뭐 비용은 많이 발생은 하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요렇게 요 화면이 뜨고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 무슨 앱이든 설정 좀 봐야 되니까 요 음, 왼쪽 상단에 삼선 버튼 눌러볼게요. 삼선.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기록.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든 카드뉴스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프리미엄이 유료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료 한번 눌러보면 광고를 없앨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비싸지 않아요. 한 달에 2,100원이고 1년 음, 구독이 17,000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광고가 너무 나오는 게 귀찮아. 이거 나오는 게, 이거 쓰기 난 이걸 잘 쓰고 싶은데 광고 나오는 게 귀찮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최대 30개까지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빈 캠퍼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돈을 추가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빈 캠퍼스에서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이미지 텍스트는, 자, 요 이제 이미지 텍스트 추가 두 가지 기능이에요. 이미지를 로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소재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로드하는 거는 요걸 터치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갤러리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불러서 그 위에 글씨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미지를 로드하는 거고요. 이미지 소재 검색은 요 이미지 텍스트 이 앱에서 무료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소재 검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미지를 또 배경으로 쓸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걸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미지 소재 검색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허용 누를게요. 그러면 제가 뜨는 화면하고 선생님이 뜨는 화면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달라요.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쭉 올려보면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를 얘네들이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뭐 SNS상에 공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런 커피 관련된 이미지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커피가 아니라 그냥 봄 풍경에 대한 사진을 좀 얻고 싶은 거야. 그러면 봄이라고 일단 치면 봄 치고 검색을 딱 누르면 봄에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봄에 관련된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요. 풍경 사진도 보여주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좋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진들을 좀 지금 이미지에 텍스트 추가가 아니라 좀 다운을 받고 이 사진을 내가 또 다른 데 좀 쓰고 싶어. 다운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 요 새를 하나 제가 터치를 해보면 요렇게 이제 불러와진 거예요. 새. 이제 벚꽃에 앉아있는 새를 철쭉인가? 이렇게 앉아있는 새를 이제 불러왔는데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글씨를 이제 써야 돼요.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여기 하단에 화살표 위로 꺾인 거 있어요. 요걸 터치해 네네. 보면 요렇게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제목이 나오고요. 요 이미지는 어디서 가져왔다라는 출처예요. 여기가 출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이즈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엄청 큰 거예요. 이쯤 네. 사이즈면 엄청 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라고 치면 이제 요 이미지의 텍스트 추가 이 앱에서 이 이미지를 이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광고가 와요. 그래서 이 광고가 좀 있어서 요 광고가 이제 지나면 X 누르면 요렇게 이미지의 요 화면으로 딱 옵니다. 요 화면으로 딱 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이 이미지만 내가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장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한번 먼저 저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과 공유가 있어요. 공유는 뭔지 아시죠? 다른 SNS 네. 채널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굳이 공유 안 하셔도 되고 저랑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요 크기로 저장 형식은 PNG를 추천을 하는데 요 화살표를 눌러보면 JPG와 GIF가 있어요. 이건 움직이는 파일이 아니니까 GIF는 아니고 JPG나 PNG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JPG보다는 PNG가 화질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추천하는 요대로 그냥 추천한 상태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OK 누르면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요. 저장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저장됐는지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자, 요 누르고 갤러리를 눌렀을 때 지금 저장된 사진이 요 사진 앨범 스토리가 있는데 사진으로 갖다 놓으면 오늘이라는 폴더에 첫 번째 사진으로 와 있고요. 만약에 앨범에 선택이 되어 있다면 앨범은 이미지의 텍스트 추가라서 이미 그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를 한번 찾아보면 쭉 올려보면 이미지의 텍스트 추가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픽처스예요. 픽처스에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을 받은 겁니다. 픽처스에 자 무슨 앨범으로 가면 픽처스에 이제 사진이 들어있는 거고요. 사진은
오늘 날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보셨죠?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화면에다 이제 글을 쓸 거예요. 글을 쓸 건데, 멋진 명언을 하나 쓰면 좋겠는데, 명언을 알고 계신 명언 혹시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명언을 하나, 멋진 명언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찾아서, 제가 이제, 이런 명언들이 좀 있으니까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톡방으로 선생님한테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책값 지금 보내셨구나. 자, 이렇게 네. 명언, 명언 이렇게 하나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명언을 하나 더 짧은 걸로 있으면 짧은 걸 하나 더 보내볼게요. 이것도 되게 기네. 잠깐만요. 이거 말고 그러면 좀 짧은 걸로. 아, 여기 있다. 짧은 거. 자, 또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두 개의 명언. 이제 요 명언을 여기다 쓸 건데, 이번에 짧은 걸로 먼저 해볼게요. 짧은 걸로. 그럼 글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텍스트 추가. 상단에 텍스트 추가가 있고, 이미지 추가가 있고, 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을 쓸 거니까, 요 텍스트 추가. 요거를 터치. 그러면 가운데 팝업창이 하나 딱 나타나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요 회색. 요 공간 안에 터치를 딱 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명언부터 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결심하는 순간이다. 바로 앤서니 라빈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이제 줄간 간격을 조금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이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OK 누르면 딱 여기 가운데로 여기 글씨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쓰다 보니까 색상이 지금 이걸로 바뀌어져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좀 위치를 바꾸고 폰트도 바꾸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글씨를 폰으로 탁 터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관련된 메뉴들이 쫙 화면에 팝업 창이 딱 뜹니다. 자, 문장 편집은 내가 기존에 쓴 거를 다시 내가 순서를 바꾼다든지 엔터를 친다든지 뭔가를 추가를 하고 싶을 때 문서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OK 누르면 또 추가가 된 거고 또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터치. 자, 그러면 글꼴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글꼴을 누르면 이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국어로 찾으면 한국어로만 폰트를 찾아서 여기 요 위에 여기 폰트 한국어로 찾아서 터치해서 한국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독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독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문자가. 그리고 손으로 지 글씨 쓴 거를 손으로 누른 상태로 이게 좌우로 막 이렇게 회전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메뉴 뜹니다.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크기. 기본은 30포인트인데 요거를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바꿔볼 수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바뀌는 게 보여요. 크기가 눈으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기본 30포인트 아니면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바로 30포인트 이렇게 놓고서 나오면 30포인트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글자 색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야. 이게 좀 안 보이면 잘 보이는 색상으로 터치해서 단색인 흰색이나 검정색으로 난 바꿔보고 싶은 거야. 그럼 검정색 옆으로 이렇게 쭉 밀어서 색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라데이션 색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라데이션 색을 써서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색과 또 그라데이션 색을 내가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선택해서 그라데이션 색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색을 저는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눈에 잘 띄게 검정색으로 했고요. 이제 여기는 빠져나오고, 자, 다시 한번 터치해서 이번에는 굵게 하고 싶으면 굵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테두리는 글자의 테두리 색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넣어주면 글자가 더 잘 보이겠죠? 눈에 확 띌 거예요. 그러면 흰색으로 하는데 이 두께도 마이너스 눌러서 좀 얇게 해보셔도 돼요. 한 6.0 정도로 놔도 되고요. 더 두껍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새 얼굴이 좀 보이고 아니면 좀 그랬으면 좋겠으면 왼쪽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정렬이 배치해요. 글자 정렬을 가운데 정렬, 우로 정렬, 좌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갖다 놓고 좀 센터에다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크기를 좀 더 줄여도 되겠죠. 지금 보니까 크기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서 한 20 정도 놓고 이렇게 나와서 요 정도 위치에다가 조금 더 키워도 되겠다. 이렇게 놓고서 한 24 정도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오게 되면 됐습니다. 근데 줄과 간격이 조금 너무 바닥바닥 붙은 것 같아. 그러면 문자 간격, 글과 글 간격도 할 수가 있고 행간도 바꿀 수가 있어요. 행간을 누르면 기본은 1인데 조금씩 늘려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늘려서 한 1.3 정도 놓으니까 딱 보기 좋네요. 딱 간격도 괜찮고 요 정도로 놓고서 딱 이제 명언이 끝난 거야. 나머지 뭐 회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넣어줄 수 있고 또 하나를 더 쓸고 싶으면 복제까지도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메뉴에 들어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새 이미지에 명언 하나를 써서 하나의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나만의 카드 뉴스 아침에 나만의 오늘의 명언을 담아서 매일 아침 우리 동료들한테 이렇게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미리 만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저장 버튼 눌러도 되고요. 여기에 나는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이미지 추가, 아니 글을 더 추가하고 싶은 거야. 요거를 만들었지만 나는 이 전체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나야. 그럼 내 이름을 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 이름을 넣고 싶으시면 아니면 날짜를 넣고 싶을 때 날짜를 넣어볼게요. 날짜를 넣고 싶으시면 2023.03.19 이렇게 날짜를 넣는 거예요. 날짜를 넣었어요. 날짜를 이렇게 끝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너무 커. 날짜도 살짝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줄이고 한 15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눈에 잘 띄게 글자를 바꿔주고요. 이것도 깜장색이 낫겠네요. 이 회색 정도도 괜찮겠다. 이 정도.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다가 살짝 갖다 놓으면 오늘 2023년 3월 19일 날짜에 요 오늘의 명언을 내가 보내줬으니까 요걸 날짜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텍스트 또 추가 가능하고 이미지 추가는 요 이미지 위에 이미지를 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소재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다 내 이미지를 불러와서 또 하나 여기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요걸 하는데 나는 나만의 로고가 하나 있어. 나를 알리는 로고가 있으면 이렇게 로고를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또 이미지 추가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 광고가 한번 나와요. 자, 닫으면 이제 저장했고요. 이번에 공유 한번 해볼게요. 공유 눌러서 이대로 지금 저장 공유 누르면 OK 누르면 자, SNS 채널이 뜨고요.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선생님한테 제가 요 이미지가 간 거예요. 이미지 뭐 좋네요, 튜일리. 예.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하나 보내고
나만의 사람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명언 같은 거, 좋은 글 같은 거 적어가지고 보내주는데, 그거는 어디서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하다가 나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했을 때, 음, 요런 앱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만들어져 있는 걸 그대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음, 그렇게 만들어진 앱을 공유해주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명언을 내가 매일매일 찾아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지금 해봤지만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을 해봐야지 또 손에 익고요. 그 다음에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다시 삼선을 눌러서 새로운 과제, 플러스 새로운 과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또 메인 화면이 뜹니다. 메인 화면이 뜨고요. 다시 한번 이미지 로드는 어차피 갤러리에서 불러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미지 소재에서 다시 한번 또 검색을 해서 이번에는 풍경, 음, 풍경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풍경을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봄 풍경, 가을 풍경, 뭐 여러 풍경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뭐 진짜 음, 어, 뭐 구경 가고 싶은 그런 나라의 사진들이 있기도 하고요. 멋진 사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진들을 내가 가지고 이제 하는 거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요런 사진 하나 골라서 요런 사진을 골라서 또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요건 아까부터 이미지가 좀 작네요. 그죠? 2716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요. 자,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요. 자, 또 문제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먼저 이미지를 아까는 가로 좀 이렇게 넓은 이미지를 좀 했습니다. 음, 근데 이번 이미지는 난 정사각형으로 해보고 싶은 거야. 정사각형. 그러면 이미지를 잘라야 되겠죠? 아까 음, 텍스트 클릭하니까 뭐 팝업창이 뜬 것처럼 이미지도 음, 터치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음, 밝기, 대비, 채도 이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필터를 눌러서 또 색상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내가 받았던 색상이 아닌 아이고, 이거 왕관 있는 거는 돈을 내는 거고 필터가 이제 그런 딱 하나밖에 두 개밖에 적용 안 해주네요. 무료는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필터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터치해서 그 다음에 투명 투명도를 내가 또 낮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흐리게 하면 배경 이미지 글자를 좀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투명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도 낮추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근데 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사각형으로 이미지를 자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라내기 누르면 이렇게 아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유로 할 거냐, 자유로 자를 거냐, 16대 9로 할 거냐, 3대 2로 할 거냐, 4대 3. 아니야, 나는 1대 1로 할래. 그러면 1대 1로 딱 클릭을 해서 이대로 해서 늘리면 1대 1로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잘라내 볼게요. 그럼 아까 그 이미지가 정사각형 이미지로 잘라졌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정사각형 이미지를 많이 올라가잖아요.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를 또 올리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잘라내기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기를 하시고 이번에는 텍스트 추가를 하는데 아까 좀 제가 길게 보냈던 명언 이게 좀 너무 기니까 좀 짧은 걸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음, 요거 하나 짰다. 자,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요 명언을 가지고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터치해서 샵 오늘의 명언 그 다음에 샵 치고 엔터 치고 물을 하니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상태로 되어 있고 음성으로 입력도 가능한 거죠. 스스로 헛된 바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존 포웰.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쳐도 되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편집을 해도 되겠죠. 존 포웰 앞에 이제 다시 슬러시 이렇게 치는 거를 해주고 자, 이렇게 쳤습니다. 선생님 다 쳐셨죠? 아니요.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아까와 똑같이 글자를 터치를 하게 되면 팝업 창이 뜨잖아요. 그래서 문장 편집도 하시고 글꼴도 한번 바꿔볼게요. 다른 글꼴 이번에는 다른 글꼴로 해서 좀 예쁜 나눔 펜 스크립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번에는 키우고 35 정도로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 그 다음에 행간 간격을 조금 더 한 1.3 정도로 넓히고 이렇게 가운데로 쭉 가지고 와서 요게 움직이시면 이게 센터로 오는지 안 오는지 가운데 줄이 생겨요. 이게 움직이시면 센터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가 여기가 센터로 줄이 생깁니다. 이게 센터예요. 줄이 생기면 센터. 그렇게 센터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흰색으로 바꿔도 되고요. 흰색으로 바꿔서 테두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테두리를 깜장색으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줄을 조금 더 얇게 6 정도로 놓을게요. 이렇게 오늘의 명언해서 존 포일이 말한 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여기 아쉬운 게 글자마다 색상을 따로따로 좀 줬으면 줄간으로 주면 좋은데 한 번에 쓴 거는 이렇게 색상 바꾸기 힘드니까 내가 이제 그저 꾸민다고 하면 오늘의 명언 별도로 쓰시고 본문 내용 별도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작가 이름을 별도로 쓰셔서 각각의 색상을 쓰시면 또 나름 또 구분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겠죠. 폰트도 좀 바꿔보면서 그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한 번 써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글자 추가로 해서 색상 바꿔주면서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서 오케이 누르고 요거를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내려서 이번에는 20에 놓고 오른쪽 끝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글자가 이렇게 보이죠. 날짜 이렇게 보이니까 이대로 해서 저장 한번 하면 저장 눌러서 공유하게 되면 바로 공유 화면으로 뜨겠죠. 광고 한번 보고 자, 닫고 공유 다음에 우리 선생님다가 올리고 그러면 딱 명언 하나 또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명언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 오케이. 네, 이런 거 할 때 타이핑 힘드시면 마이크 클릭해서 말씀으로 하세요. 음성 입력으로.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글자 꾸미는 게 음, 음. 마음대로 안 돼요. 그쵸. 이게 표현하는 네. 게, 요 터치해서 이 메뉴 뜨게 되면, 글꼴, 크기, 굵기, 색상, 테두리, 그 다음에 이제 간격, 행간 간격, 그 다음에 이제 배치 같은 거.
전면, 후면 이런 것들은 크게 쓸 일은 네.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회전하고 싶으면 회전도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터치해서 메뉴가 뜨니까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런 기능들이 그래도 좀 뛰어나게 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폰트도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고요. 한글 폰트가. 그 다음에 있어서 한글 폰트 다양하게 좀 있어서 쓸 수 있는 것 같고, 외국어 영어 폰트도 영어로 쓰면 영어 폰트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정도 폰트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글꼴을 누르게 되면 내가 글꼴을 또 파일을 로드하게 되면 무료 폰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업로드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여기 있는 거 가지고만 가져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해 보시고 항상 만들어 보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지인들한테 보내세요. 보내봐야지 나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런 얘기 들어보면서 뭔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의 텍스트 추가는 더 안 하셔도 충분히 이제 하시겠죠? 네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8시 35분에 나머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카톡으로 선생님 주소도 한번 같이 보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이제 이미지 텍스트 추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카드 뉴스를 또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카드 뉴스 이거는 조금 더 아주 더 이미지 텍스트 추가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간단하고 근데 내가 어떤 글씨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이제 화면에 보여드렸던 감성 공장인데 감성 공장 화면 공유하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서 감성 공장이라고 감성 공장 치면 까만 바탕에 달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성 공장 캘리그라피 글씨를 합성하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앱 어플인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시 제거하고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이런 앱들은 중간중간 보면 어, 업데이트를 자기들이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업데이트를 가끔가다 이제 확인해 보시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플레이스토어 들어오셔서 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앱 및 기기 관리라고 있어요. 앱 및 기기 관리. 요걸 터치해 보면 업데이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대기 중인 게 4개가 있고, 그래서 관리를 눌러보면 지금 업데이트 있는 앱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뭐 여기 눌러서 모두 업데이트 눌러버리면 얘가 알아서 나머지 업데이트 앱들을 다 업데이트 해줍니다. 업데이트 해주고요. 여기 들어와 보면 이제 선생님들 앱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앱들을 확인을 하는 게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 들어와서 앱 및 기기 관리에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해봤고요. 이 감성공장 다시 한번 제가 쳐보면 예, 설치가 됐네요. 자, 설치된 상태에서 열기 눌러볼게요. 열기. 그러면 감성공장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이런 거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허용 눌러야 돼요. 자, 허용 눌렀고요. 그러면
진짜 검정 바탕에 그냥 뭐 특별한 메뉴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는 설정이겠죠? 설정을 한번 눌러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뭐 어떤 메뉴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푸시 알림 요 하나만 알려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감성 여행 떠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만든 이 이미지들을 내가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공유를 서로 하는 거죠. 이게 공유해가지고 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처럼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서 올릴 수 있고 나도 여기 연필을 눌러서 저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저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이걸 올리려면 나 프로필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내가 누군지 눌러보면 프로필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필 설정 화면을 이동해서 내가 누군지 이미지도 넣어주고 닉네임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닉네임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간단하게 그냥 소개라고 해주고 나서 하면은 글을 올릴 수가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요런 눌러보면 이 사람들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그래서 하트 눌러주고 댓글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댓글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서로.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고, 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 있는 글씨들이, 이 사람들이 썼냐? 꼭 쓴 건 아니에요. 쓴 건 아니고요. 자, 어떻게 그럼 하느냐? 나가보면, 자, 아주 쉽습니다. 자, 이게 플러스 두 개가 있고요. 위에 배경사진 선택, 캘리그라피 선택, 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배경사진을 선택을 할 거예요. 배경사진을 선택을 할 건데, 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성 공장을 하게 되면, 아까 이미지에 텍스트 추가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좀 내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놓고 있으면 이런 걸 사용할 때 좀 유용하게 쓰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텍스트 추가해서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권한 필요한 거니까 허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 이미지의 갤러리 중에 최근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최근 이미지도 보이는 거고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이미지를 제가 하나 다운을 받았었는데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이미지가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이미지 위에 글을 입력해줄 캘리그라피를 선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봄, 새해, 겨울, 가을, 기타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글들이 내가 다른 데서도 있으면 갤러리에서 사진을 찍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갤러리에서 내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 쭉 올려보면 아주 이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관도 있지만 낙관을 지울 수도 있고요. 이따 하는 법 알려드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려서 당신이 짓는 미소 웃음, 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뭐 꽃보다 아름다워, 사랑하면 언제나 봄. 요거 한번 쳐볼게요. 언제나 봄. 요거 치면 딱 이렇게 사랑하면 언제나 봄. 요 글씨와 요 아까 없었던 메뉴가 딱 나타난 거예요. 합성하기가. 이미지를 불러왔고 그 다음에 글씨를 불러왔어요. 그러면 얘가 합성하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딱 누르면 이렇게 딱 이미지 위에 글씨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합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글씨를 딱 불러와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불러와주고 요거는 내가 손으로 이렇게 쫙 늘렸다 펼렸다 할 수가 있어요. 크기를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도 내가 할 수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자르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상태 놔두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또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투명도 흐리게 할 거냐 진하게 할 거냐 이렇게 투명도를 또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는 뭐냐면 아까 낙관이 있을 때 낙관을 내가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낙관을. 그 낙관이 굳이 있으면 좀 별로다 그러면 낙관을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을 보면 이 검정, 원본은 이거고요. 검정, 더 진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양, 글씨가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컬러를 또 줄 수도 있어요. 컬러를 또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컬러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전은 뭐냐면 글씨가 투명이 된 거고 그 전체 사각에 테두리에 색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지 않을 것 같고요. 반전은 끄고 그 다음에 검정이나 하양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검정이나 하양을 많이 쓸 것 같고요.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살짝 써서 여기다 이렇게 싹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 끝났어. 그러면 여기 위에 V 체크 요게 이제 저장하는 버튼이에요. 여기 연필이 하나 있고 연필은 요걸 움직이는 거고 이미지는 전체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필터를 또 줄 수도 있어요. 이미지에 대한 필터를 내가 또 줄 수 있습니다. 5가지 필터가 있는데 요런 필터를 또 줄 수가 있어요. 자, 원본으로 그냥 놔두고 연필에서 V 체크 딱 누르면 얘가 광고를 한번 보여줘요. 광고를 한번 보여주는데 자, 음악소리 좀 줄일게요. 광고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동영상 건너뛰기 뜨면 이걸 클릭하시면 X가 떠요. 그래서 이 광고가 사라집니다. 자, 그럼 갤러리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 작품을 나는 감성 여행의 작품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올리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화면으로는 아까 우리 처음에 이미지 불러오고 캘리그라피 이미지 불러왔던 그 바탕, 검정색 바탕화면으로 가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맞는 걸 난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싶어. 그러면 공유하기 누르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확인 누르면 요게 지금 만든 게 바로 갑니다. 요런 식의 멋진 배경에 캘리그라피까지 더해지니까 훨씬 더 뛰어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든 거를 여기다가 이제 내 이름을 넣고 싶으시면 아까 이미지에 텍스트 추가에다가 요걸 그냥 그대로 불러와서 이름만 넣어서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중으로 또 작업을 하시면 나름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감성 공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다시 처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처음 화면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이미지에다 나는 글씨만 또 바꿔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이미지는 그냥 놔두고 여기 사랑하면 글씨 캘리그라피 선택에 이것만 터치하게 되면 다시 글씨가 떠요. 그러면 요 글씨 뜬 거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고요. 아니면 갤러리에 있는 글씨를 내가 불러오고 싶은 거야. 아까 우리 썼던 거 요걸 한번 불러와 보면 요걸 불러왔습니다. 한번 이거 합성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합성. 딱 하니까 글씨만 싹 불러왔어요. 그죠? 불러왔는데 약간 배경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죠. 그죠? 배경이 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좀 살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 지우개 선택해가지고 지우개 선택해서 이렇게 좀 지울 수가 있어요. 글씨를 피해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울 수 있는 게 있고 지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미지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잘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좀 보면 아이고,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로 놔뒀는데 지운 게 조금 많이 지워지긴 했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지우개 넣어서 이렇게 넣고요. 또 넣고 이렇게 좀 넣었는데 이 이미지를 좀 자르기를 해서
글씨를 좀 자르기를 해서 이렇게 좀 줄이면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면 요건 안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배경에 지금 여기 까만 게 있어도 약간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배경하고 조금 맞물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글씨를 뭐 흰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요. 반전을 하게 되면 아까 지운 게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반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 아까 검정색 글씨에 반전 지우고 이렇게 해놓으면 대충 비슷한 색상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저장이 됐고 광고가 나오는 건 삭제. 다시 한번 이렇게 X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기 누르면 갤러리엔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기 눌러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보내시면 이렇게 지금 같은 배경이지만 또 다른 느낌의 사진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떠세요? 지금 아까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주 쉽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 이거는 크게 뭐더 가르쳐 드릴 거라기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씨를 이쁘게 써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배경이 그리가 있으니까 좀 부르기 힘든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좀 요런 식으로 불렀다, 요게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요게 합성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지겠죠. 글씨 반전 오프 해놓고 하게 되면 컬러 넣고 반전 오프 흰색에 검정색에 검정색이다 이게 안 되는구나. 검정색 흰 글씨 이런 글씨 자체가 조금 다른 걸로 되어야 되나 봐요. 이거는 안 되고 좀 다른 게 이런 것도 불러올 수 있나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래 뭐가 많이 불러졌어. 이 GIF를 불렀구나. GIF를 불러서 요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요거를 블러와치나 이런 것도 이런 거 좀 힘드네요. 이런 것들은 이미지가 이런 건 힘들고 여기에 이제 바탕이 가능하면 흰색 바탕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마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 캘리그라피에 내가 미리 내가 여기에 있는 글씨를 안 쓰고 다른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 이런 단색 정도는 괜찮은데 단색에다 써져 있는 캘리그라피 글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게 되면 상당히 멋진 글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상당히 괜찮은 이미지의 글을 내가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 무료로 이렇게 앱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앱도 내가 굳이 카카오톡에서 돈을 내고 쓰지 않아도 이런 앱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도 설치해 보면 또 나름 괜찮게 쓸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앱들이 있네요. 여기에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굳이 광고 나오는 게 전혀 다 안 좋은 그런 앱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광고 나오는 것도 꼭 필요한 그런 앱들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감성 공장까지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미지 텍스트 추가하기 하고 요 감성 공장을 두 개를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써본다면 나름 멋진 또 카드 뉴스를 또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좋은 글만 전달하는 카드 뉴스가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추가에서도 어떤 이벤트성, 홍보성 아니면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떤 이미지 광고 홍보성 글을 이렇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데이터, 그다음 어떤 이벤트 제목, 그다음에 일시, 그다음에 뭐 참가비, 그다음에 시간 뭐 이런 걸 적어 가지고 간단하게 카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지인들한테 이렇게 SNS 채널로 공개 보면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이런 좋은 글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홍보용으로도 충분히 카드뉴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것들이 어떤 앱에 있는지 이번에 알려드리는 게 바로 캔바예요. 캔바. 캔바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은 이미지 텍스트 추가나 감성 공장은 간단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카드뉴스 제작 프로그램이 어플이고요. 캔바는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갖다가 진짜 포토샵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글씨와 이미지 아니 글씨만 바꿔서도 나만의 홍보 전단지든지 명함이든지 카드뉴스든지 감사의 카드라든지 아니면 PPT 전단 PPT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이 앱을 알고만 계셔도 아 이번에 내가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게 뭐였더라? 캔바였지. 그 캔바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캔바는 스마트폰도 되지만 PC에서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하려고 하니 스마트폰이 작으니까 이렇게 감성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거기는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PC에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스마트폰에서도 하다가 PC에서도 하는데 캔바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동영상들을 사용법 동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쓰시다가 캔바를 좀 더 깊이 있게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싶으시면 그런 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을 한번 참고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캔바라는 걸 들어보시긴 하셨나요, 혹시?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캔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역시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는데 여기에 캔바라고 한번 쳐볼게요. 캔바. 자, 이렇게 하면 보라색, 청보라색의 영문으로 캔바 있고 사진 편집, 뭐 디자인 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요거를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설치를 해 볼게요. 자, 쭉 올려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앱이 바로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래픽, 사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무제한 저작권 걱정 없이 아까 우리 이미지도 저작권 없이 다운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적용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천 개의 템플릿이 있고요. 뭐 스티커, 이런 스티커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동영상 편집까지 아주 간단한 편집도 있고요. 뭐 이런 뭐 제품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디어로 이 모고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내가 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캔바입니다. 캔바. 자, 한번 설치해 볼게요. 설치 다 아직 하고 있겠죠? 캔바는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PC에서도 캔바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작업했던 게 저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니까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열기 하게 되면 저는 기존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도 로그인을 하면 좋은데 잠깐만요. 제가 로그아웃을 해보고 같이 로그인을 해보는 방법 해볼게요. 자,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캔바 이용 약관, 이 화면은 안 네네. 떠요, 저한테. 캔바 이용 약관 뜨죠? 그러면 네네. 전체 다 동의해서 동의 및 계속 누를게요. 네. 그래서 이거 구글로 계속하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글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구글에서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편하게. 뭐 다른 방법 사용해서 계속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떤 요런 이메일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가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구글로 하게 되면 기존의 구글 계정이 이제 있으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왜냐면 스마트폰은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떠요. 선생님한테도. 구글 계정 클릭을 하게 되면.
그래서 구글 계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면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네. 구글 계정을 만약에 기억을 못 하시면 구글 계정을 네. 기억을 못 하시면 비번을 바꿔서 다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그걸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충분히 또 가능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네네. 이 캔바는 그럼 아직 로그인 못 하신 거죠? 로그인 됐어요. 아, 하셨어요? 그럼 잘 네네. 됐고요. 네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료 버전은 템플릿에 이렇게 왕관이 그려져 있어요. 왕관. 이 왕관이 그려져 있는 게 유료 템플릿들이고요. 이게 많은 템플릿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템플릿들이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다양한 카테고리, 보이는 것처럼 전단지, 스토리, 로고, 유튜브 썸네일, 어떤 포스터, 인스타 게시물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져 있고요. 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카드 뉴스, 우리가 감사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도 내가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우리 어르신들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상단에 점 3개 삼선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크게 뭐 없고 내가 로그인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만든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뭐 몇 가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캔바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팀하고 같이 여러 사람하고 공유해서 같이 돈을 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 비용을 좀 절약할 수도 있어요. 비용을 같이 공유하니까. 예, 그렇게 쓰는 방법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뭐 네. 유튜브 썸네일은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그 화면에 떠 있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지만 그 영상을 호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면이 이미지가 썸네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도 있고 블로그 썸네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영상에 이제 썸네일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만의 로고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 로고를 참고해서 여기에 글씨만 바꾸고 어, 폰트만 바꿔서 나만의 로고로 쓰셔도 무관 한 로고들이 여기 음. 보이는 것들은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모두 보게 누르면 더 많이 보입니다. 자, 쭉 음. 누르면 한번 만들어 볼 거는 카드예요. 한번 이번에 만들어 볼 건 카드인데 음. 모두 보기 한번 눌러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빈 디자인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클릭을 해서 터치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뭐 좋은 감사 인사 같은 걸 내가 보내고 싶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보내서 아니면 5월 달에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때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축하 인사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생일 축하 뭐 아니면 환갑, 회갑 이런 축가도 괜찮겠죠? 자, 그럼 쭉 한번 쭉 보시면 어,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요거 터치하게 되면 요런 글씨, 요런 글씨, 요 이미지 음. 아주 이쁘죠? 그냥 감사한다고 해서 그냥 인사글 하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상태에서 요걸 그대로 써도 되는데 요 내용은 좀 틀리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는 그냥 써도 되는데 요 아래 내용은 좀 틀린 거야. 요 밑에 글 이름도 참석자 이름도 틀리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좀 키워보면 손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지로 그러면 브라이덜 샤워에 참석해 주시고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마음을 담아 유리 이렇게 했는데 요거보다는 일단은 내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터치하게 되면 이 글을 바꿀 수 있는 요 텍스트 화면이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터치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런 걸 쓸 수가 있겠죠. 이제 만약에 여주 도자기 축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고 밑에 이번엔 밑에 거 마음을 담아 유리라고 했는데 조금 어른들한테 보내면 이렇게 좀 그렇고요. 여기다가 끝에다가 여기 제 이름을 쓰면 되죠. 김찬곤 올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카드 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폰트를 바꾸고 싶으시면 아까 선택한 상태로 아래에 보면 글꼴들이 있고 텍스트 스타일이 나오고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이미지 텍스트 추가처럼 줄간 간격도 바꿀 수 있고 효과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동영상으로 보낸다면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바꾸고 싶으시면 글꼴을 클릭을 해서 쭉 올려서 좀 예쁜 글꼴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글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글꼴이 바뀌었죠. 그럼 닫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글꼴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살짝 넣어서 바꿔주면 좀 더 진한 글꼴로 바뀌다 보니까 훨씬 더 눈에 잘 와닿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바꿔도 하나의 카드 뉴스, 감사 카드 뉴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서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라면 이 감사 카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보내야 되는데 저장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상단에 화살표 두 개가 있어요. 아래로 오는 게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자 아래로 내려온 걸 먼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뭐가 되는지. 자 이거는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도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저장이 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돼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 눌러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장이 됐는데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번에는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다운로드. 아예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링크 공유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또 저장이 가능합니다. 옆으로 쭉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일단 다운로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PNG 보셨죠? PNG라는 게 있고 JPG가 있고 PDF 이런 문서 파일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미지 파일 중에 JPG나 PNG로 해야 되는데 좀 화질이 좋은 게 PNG라 말씀드렸으니까 PNG로 그냥 놔두고 그대로 그냥 저장. 그 대신 크기를 더 하고 싶으시면 크기를 더 키워도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할 거예요. 요 상태, 요 크기예요. 현재 파일 크기가. 그러면 이대로 다운로드 받으면 내 또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또 공유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공유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보면 이렇게 보내지고요. 이렇게 카드뉴스가 하나 보내진 거고 그 다음에 저장된 갤러리로 가보면 지금 이렇게 아까 아래로 다운로드 할 때도 저장이 된 거고 위로 다운로드 할 때도 저장이 된 거고 두 가지가 다 저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갤러리에. 그 다음에 앨범으로 가면은 앨범에 캔바라는 폴더에 얘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캔바를 한번 찾아볼게요. 캔바. 여기 캔바. 이 캔바에 지금 저장 두 개가 됐습니다. 캔바라는 폴더 앨범에 저장이 됐고요. 다시 우리 캔바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두 가지 바로 이미지 저장을 바로 할 거냐
그냥 바로 할 거냐 이거 하고요. 아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내 파일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법을 여러 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눌렀을 때 저장하는 방법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이런 방법을 여러 개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그 방법이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장된 게 많으면 굳이 내가 필요 없으면 요거는 삭제. 자, 이렇게 캔바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홈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 템플릿을 클릭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내가 만들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뭔지 그거를 먼저 찾아서 포스터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 건데 이 포스터 중에 한번 모두 보기 들어가서 어울리는 거 여기 이제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도 또 다른 이 포스터 내에 카테고리 영업, 이벤트, 어버이날, 광고, 학교, 사진, 캠페인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콘서트도 있고 이런 것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봤을 때 어떤 캠페인 우리 센터에서 하는 캠페인이야. 그러면 이렇게 캠페인에 관련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식목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런 걸 눌러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들과 같이 식목일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제목 그대로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만 바꾸는 거야. 우리 센터 이름만 넣는 거죠. 여기다가 센터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평생 학습센터 정확하게 뭔지 있겠죠 이름이. 이렇게 해서 이름이 있는데 벗어났어. 그러면 살짝 이거 클릭해서 엔터 눌러서 두 줄로 만들어도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 센터에 이게 된 거예요. 센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걸 딱 눌러서 이 나무 심기는 연중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딱 눌러서 전체 일정 여기다가 아예 전체 일정을 내가 미리 클릭을 해도 되는 거죠. 클릭해서 전체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냐? 우리 홈페이지. 우리 센터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블로그에서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요걸 꾹 눌러서 다 지우고 엔터 아니면 올라가서 이렇게 줄 한 줄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심기에 관련된 단순히 글 하나만 바꾸고 이렇게 우리 거만 이렇게 넣어준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아주 심플한 식목일 나무 심기 하는 이벤트 포스터가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응용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이걸 다시 다운로드하고 그럼 JPG 다운로드 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이미지가 프리미엄이래. 프리미엄이라 돈을 내라고 하네요. 프리미엄이라 돈을 내라고 하네요. 예. 여기 이 이미지가 여기 써 있네. 왜냐면 이미지가 프리미엄이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 글이 젖어 있어요. 사선.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필요 없으면 워터마크를 쓰면 이걸 지우고 다른 요소를 넣어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요소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요소가 아까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그럼 요소를 누르면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 거야. 나무 검색을 해서 이런 나무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 이렇게 검색했죠. 그러면 그래픽으로 가져올 거냐? 그럼 그래픽, 이거 좋은 거 많네요. 이렇게 이 중에서 하나, 뭐라 그럴까? 돈 안 내는 거 하나를 클릭을 하면 돼요. 이거 벚꽃 있네. 요거 움직이는 것도 괜찮죠. 요거 하나 클릭하면 여기 딱 온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더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그래서 지구를 필요하니까 지구를 하나 더 넣으려고 그러면 지구본.
그러면 여기다가 검색을 해서 검색란에다가 지구를 해서 딱 넣으면 지구 떴죠. 요런 거 하나 괜찮아. 나무 있는 요 지구 요런 근데 이거 돈 내는 거고. 자, 이렇게 요거 괜찮네요. 요거나 요런 것도 괜찮네요. 아니 요것도 괜찮네요. 요거 손. 요거 하나 딱 눌러서 요거 딱 왔죠? 그럼 요걸 살짝 줄여서 요거를 요거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꾸미는 거죠. 이렇게 꾸미면 요게 하나 이미지가 됐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아까 이제 또 유료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플레이가 된 거고요. 이걸 그냥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동영상으로 다운로드 받아도 되지만 그냥 난 이미지로 하려 그러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지된 어, 되는 거죠. 정지된 걸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지된 게 다운됐어요. 그럼 갤러리로 한번 가보면 여기 지금 여기 됐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근데 동영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동영상 파일. 그러면 동영상 파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캔바는 진짜 아까하고 좀 다르지만 아까 이미지의 텍스트 추가나 어 뭐지? 감성 공장하고 좀 많이 차원이 틀리죠. 이거는 아주 고퀄리티의 진짜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좋고요. 무료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만 하면 무료로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것들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 홈에 가서 최근 디자인 나오죠? 최근 디자인. 여기 최근 디자인이 내가 한 거예요. 여기 감사하기 카드 있죠?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만들었죠? 요런 것들이 최근 내가 한 것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최근 내가 한 게. 그러면 템플스를 눌러서 이번엔 콜라주 같은 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콜라주가 아까 있었을 텐데 콜라주가 뭔지는 아시죠? 네네. 그 콜라주를 이런 식으로 자 사진 콜라주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콜라주가 근데 여기 콜라주는 우리가 일반 사진 어플이나 이런 데 있는 거 콜라주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렇게 멋진 하트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카드누스처럼 멋진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정형화된 카드누스가 콜라주가 아니라 좀 고급스러운 콜라주죠.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콜라주. 이렇게 캠핑에 관련된 이벤트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콜라주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 여행 사진 콜라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어르신들 보고 어르신들한테 올 여름, 올 봄에 꽃사진, 꽃놀이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가져오시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사진 4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사진과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면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회를 할 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화를 해서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 콜라주로 어떤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이 사진 콜라주를 만들어서 홍보 전단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여기 식당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메뉴를 이렇게 간식거리를 이런 식의 메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해볼 수도 있어요. 요즘 레시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진으로 해가지고 레시피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뭔지 그 다음에 사진을 순서대로 사진 찍어서 요 순서대로 만들어 보세요 하면 충분히 요즘 사람들 많이 만들더라고요. 자, 요것도 보시면 커피 이런 것들을 내가 해서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여기다 이름을 써주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하던 어떤 활동 사진 이런 2장을 딱 넣어놓고 딱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미지 한 장으로 우리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 가능하고요. 아니면 우리 이울순 사회복지사님의 나만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내가 누구다라는 걸 여기다 쓰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다가 활동했던 사진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나의 이미지 명함을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캔바가 이런 경우로 내가 용도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뭐 PPT 만들어야 되는데 PPT 나 만들 쓰기 힘들어.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하기도 힘들어.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PPT 딱 가가지고 딱 보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가서 딱 눌러봤는데 와 이런 파워포인트가 여기 나오는 거죠. 생일 브레인스토밍 뭐 기본 교육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플래너 그다음에 키노트 요약 뭐 회사 어머니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창의적 영업용 이렇게 해서 딱 넣었어.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5월달 가까워서 어머니 관련된 거 딱 했습니다. 그 어머니 관련된 이렇게 PPT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잠깐만 지금 터치 왜안 되냐? 플레이가 되나? 잠깐만요. 아까 그건 동영상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유료 버전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PPT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머니에 관련된 해서 생일 어머니에 관련된 생일 PPT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우리 이제 뭐 어떤 행사 때 개개인별로의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PPT로 만들어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일 행사 같은 경우도 가능한 PPT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응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캔바는 그래서 좀 스토리 형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전단지 동영상도 일부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편집도 가능한 이런 동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힘들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캔바는 PC에서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작업했던 이 내용들이 PC에서도 그대로 같은 로그인이면 그대로 거기서도 최근 디자인에 같이 보입니다. 이 메뉴 이름은 다 똑같아요. 그 대신 숨어져 있다라는 것 뿐이죠. 화면에 작기 때문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 뿐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인스타 게시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 내가 보시고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화, 사랑 뭐 이렇게 해서 사랑에 관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떴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 이미지 그냥 쓸 거면 글만 바꾸는 거예요. 글도 나에 관련된 내용들만 이름이나 요런 상대방 이름만 요런 것만 바꿔가지고 딱 하나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드님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바를 한번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어떠세요? 캔바는 활용할 앞에 두 가지보다는 훨씬 더 응용도가 높겠죠. 네. 네, 이건 좋은 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수익을 한다기보다도 일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를 아마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캔바는 우리나라 버전이 아니라 외국 거예요. 유럽 거고요. 또 요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 걸로 미리 캔버스라고 또 있어요. 미리 캔버스. 네. 미리 네. 캔버스가 있는데 미리 캔버스는 앱이 없고요. 앱이 없고 그냥, 음. 음,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얘가 최적화되게 화면이 꾸며져요. 그럼 이렇게 음. 누르면 화면 자체가 이게 캔버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로그인을 하면 내가 만든 걸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앱처럼 이렇게 화면이 꾸며져요. 이렇게 딱 음. 누르면 얘도 이렇게 내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이렇게 메뉴들, 템플릿들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플러스 누르면 이런 것들, 좀 메뉴가 조금 거기하고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양한 것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모든 템플릿 보면 이렇게 여기도 카테고리별로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캔바도 미리 캔버스도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는 아니지만 어, 이미지의 텍스트 추가, 그 다음에 감성 공장, 그리고 이 캔바까지
활용하는 거를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좀 다양하게 좀 응용해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캔바는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수업을 했는데 배우실만 하세요? 네. 네, 어렵진 않으세요? 그래도? 네. 다행이시네. 그래도 어렵지 않아서. 네. 그래서 잘 따라오셔서 다행이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에 약간 이게 거부감이 없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들 다 기계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조금, 그게 이제 좀 벗어나서 계셔서, 이게 빨리 습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이제 빨리 하시니까,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책 제가 이제 내일 보내드릴 테니까, 늦어도 수요일 안에 들어갈 거예요. 등기 우편으로 보낼 거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책과, 그 다음에 동영상과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네, 고생 이따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